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암에 대해서 일을 해보려고 그래요. 암세포는 우리가 무엇을 먹이느냐, 어떤 환경에서 이제 아이를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암세포가 자라는 걸 도울 수도 있고, 암세포를 죽여서 배출을 시킬 수도 있어요. 암세포는 매일매일 자랄 수 있다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어떤 음식을 주느냐에 따라서 죽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밥이 보약이다 라는 말이 여기서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암세포가 우리 몸이나 사람 몸이나 아이들 몸에서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 몸이나 아이들 몸은 이제 세포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암세포가 아이들 몸에서 자라려면 영양분이 있어야지 자랄 수가 있어요. 걔네들이 영양분을 먹고 살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몸에 암세포가 좋아하는 영양분이 딱 들어오죠. 그러면 암세포가 그거 먹고 자라고 증식을 하고 이제 퍼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암세포가 좋아하는 영양분은 뭘까요? 그거는 탄수화물이에요. 탄수화물, 설탕, 당이 있어야 암세포가 자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탄수화물이 어디에 많죠? 곡물 들어간 사료에 많죠. 또 특히 췌장염 사료 같은 경우는 탄수화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그레인 프리 사료를 줘야 될까요? 근데 그레인 프리 사료는 신비대증하고 관련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미국에서 사료 먹고 그레인 프리 사료를 먹고 신비대증으로 걸려서 이제 죽은 아이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소송도 많이 되고 생식 업체들이 뜨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지금 트렌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신비대증에 관련이 많다라는 거 그램프리 사료랑 그거는 좀 알고 계시고요. 사료 패키지 라벨을 보면은 이제 그게 뭘로 만들어졌나 나오잖아요. 재료도 나오고 탄수화물 몇 퍼센트, 단백질 몇 퍼센트 이렇게 나오는데 뭐 100% 믿을 수는 없지만 왜냐면 사료 제조 과정에선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영양분 손실이 되니까 거의 없다고 보는 게 좋죠. 왜냐면 비타민 C는 열에 의해서 손실이 되는 거라서요. 근데 다행인 거는 걔랑 고양이랑 몸에서 비타민 C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비타민 C 영양제를 추천해드린 적은 없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나이가 들면서 노령이 되면은 그런 그 기능들이 좀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때는 이제 보충은 해줄 수 있죠. 타우린 같은 것도 아이들이 몸에서 만들어내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직 어리다면 타우린 보조제 같은 경우는 따로 보충은 안 해주셔도 되고요. 근데 아이가 나이가 많으면은 딱 이제 타우린 보조제로 이제 심기능에 이게 좋으니까 이제 따로 보조제로 보충을 해주시는 것도 좋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재료들로 만들어진 사료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런 게 암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예 암을 예방하고자 한다면 건사료, 습식사료 이런 거 좀 끊으시고 생식으로 전환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저는 개인적으로 화식을 추천을 꼭 해드리지는 않고요. 우리가 아이들을 들였을 때 처음부터 생식을 완벽하게 한 사람은 없어요. 보통은 다 사료를 먹고 그 아이 반려를 시작을 하고 아이가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다른 아는 주위에 사람이 생식을 줬더니 아이가 굉장히 건강해졌더라 이런 뭐 소문을 듣고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사료를 줬는데 사료가 정말 아이 건강에 좋은 건가 스스로 이제 의심이 들어가지고 독학으로 생식급여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우리가 쉽게 하는 착각이 뭐냐면 그럼 우리 아이는 사료를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피부도 완벽하고 털도 정말 윤기가 흐르고 혈액 검사도 좋고 다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암에 걸린 아이 혈액 검사는 완벽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파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고통도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건사료, 습식사료를 급여하려면 이게 나중에 암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그런 건 알고 계시고요. 우리가 모르는 재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런 건 나중에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어 드릴게요. 그러면 암 치료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암 치료라는 게 항암 치료가 있잖아요. 근데 항암 치료가 아시다시피 우리 부작용이 굉장히 크니까 좀 많이 겁이 나고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사람 항암 치료는 부작용이 좀 큰데 개 고양이들 항암 치료는 사람 항암 치료에 비교해서 부작용이 좀 적다 그래요. 그 책에서 읽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암에 대해서 크게 반대하진 않아요. 항암 치료 후에도 건강하게 몇 년 동안 산 아이를 봤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는 항암 치료를 하면은 항암 치료 부정이 뭐냐면 암세포를 죽이지만 정상세포까지도 죽여요. 그렇기 때문에 면역력 저하가 오겠죠, 당연히. 그래서 사람 힘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나중에 뭐 라이프 스타일을 참 굉장히 바꾸지 않은 이상은 또 재발도 굉장히 잘 되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때는 암에 걸린 아이가 있다면 절대로 사료를 주지 마시고 영양가 높고 흡수율 좋은 이게 생식으로 전환을 하세요. 아이가 꼭 화식만 먹으려 한다, 아니면 정말 먹고 싶은 사료만 먹으려고 한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아이가 악성이 아닌 이상에는 그 생식으로 전환도 해보시고 여러 가지 다 써보세요. 그리고 또 항암 치료에 의해서 간도 많이 손상이 됐을 테니까 간 보호제도 주시고요. 그 내용은 제 다른 영상을 한번 참고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번에는 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른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CBD 오일을 급여를 하세요. 이게 경련에도 좋고 아이들 불안증, 우울증, 암에 좋아요. 이게 효능이 워낙에 많아가지고 저도 우리 아이한테 주고 있거든요. 암에 걸린 아이가 있다면 낮은 도수의 CBD 오일을 주는 게 아니라 높은 도수의 CBD 오일을 줘야 돼요. 이게 CBD 오일은 햄프시드 오일하고는 좀 달라요. 제가 추천드리는 암에 좋은 CBD 오일은 제가 영상으로 걸어둘게요. 또 암에는 밀크 시슬이 굉장히 좋다라고 해요. 밀크 시슬이 간 해독이 좋다라고 제가 영상 올렸었잖아요. 이게 암 예방에도 좋거든요. 그래서 내 외부 기생충제로 인해서 가장 흔한 부작용이 뭐죠? 그게 의식 없이 떠는 막 경련 증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간 보호제, 이거 밀크시슬 들어간 간 보호제랑 CBD 오일하고 또 같이 주시면 도움이 되고요. 만약에 저라면 암에 걸린 아이가 있다면은 백신 접종, 내외부 기생충제 절대 안 줄 거예요. 이게 면역력 저하랑 좀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추천 안 드리고요. 또 강황이들은 글은 제가 예전에 그 글을 몇 번 썼기 때문에 이제 주시는 분들이 좀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거는 암에 굉장히 좋다라고 하죠. 몸의 염증도 빼주고 관절염, 피부염에는 굉장히 좋으니까. 그래서 면역력 강화에 좋거든요. 이게 강황이. 그래서 사람 먹는 유기농 강황 가루를 사셔가지고 주시면 되는데, 효과를 높이려면 코코넛 오일하고 같이 섞어서 주세요. 왜냐면 강황은 지용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일료랑 같이 섞어서 급여를 하시면은 효과가 이제 더 좋고요. 또 거기다가 검은 후춧가루를 같이 조금 한 꼬집 살짝 뿌려주시면 이게 효과는 배가 돼요. 흡수율이 높아지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또 마늘이 좋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늘 영상편에서 알려드렸는데요. 마늘이 강황만큼이나 굉장히 암 예방에 효과가 좋대요. 그런 음식인데다가 또 기생충, 진드기, 벼룩 방제도 좋으니까 꼭 줘보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마늘 관련 영상을 한번 봐주세요. 또 채소 중에서도 암에 꼭 탁월한 것들이 있어요. 그 브리슬 스프라우트, 케일, 양배추, 브로콜리, 또 콜리플라워, 뭐 그런 콜라드 그린 같은 게 암 예방에 좋아요. 저도 그래서 갈아가지고 아이들 생식에 올려주고 있어요. 이런 건 퓨레로 만들어서 생식에 같이 올리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채소를 소화를 못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비정상이 아닌 거예요. 아이들은 채소를 소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엔자임이 몸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의 그 채소를 급여하면서 효과를 보려면 스팀기에 10에서 13분 정도 올려서 찌고 믹서기로 갈아가지고 주시면 돼요. 만약에 많이 갈았다 그러면 이거를 다 작은 용기에 담아가지고 냉동실에 얼리세요. 나중에 주고 싶으실 때는 6시간 전에 꺼내서 냉장실에 놔두면 해동이 되거든요. 또 이거는 작은 생활 습관에 관한 건데요. 주무실 때 폰도 비행 모드로 해두시고, 또 아이들 근처에서 폰도 멀리 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전자파가 뇌암하고 관련이 되어 있다는 글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폰도 좀 멀리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고, 가끔은 좀 많이 해서 반성도 많이 해야 되지만, 그래서 무선 이어폰 같은 것도 잘 안 써요. 보기에는 굉장히 멋있는데 이게 전자파 위험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많이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친구들이 이거 산다고 한다. 저는 좀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그래요. 또 미국에 집 살 때 보면은 이제 전자타워가 있는 동네가 많거든요. 근데 그런 동네 집값이 또 싸요. 왜냐면 미국 사람들이 그런 전자파 많이 동네에 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도 많이 좀 알고 계시고, 또 오늘 암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좀 했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